어제 제가 첫 쇼츠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 쇼츠 영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10여 분짜리에 대한 저의 어떤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불과 하루 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심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쇼츠의 특성상 유튜브 쇼츠는 1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문제를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상을 했고, 그 어떤 문제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조차도 대단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쇼츠가 계속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요 문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쇼츠 처음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 되면 프로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태블릿 PC를 갖다 놨는데, 지금 뭐가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튜너 T1, 튜너 T1를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제가 써본 여러 가지 그 튜너 중에 음을 맞춰주는 그 기계죠, 장치. 그거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튜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쓰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 이걸 권하고 있고, 물론 다 그분들은 이미 튜너는 지금 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셔서 핸드폰에다 놓으시고, 항상 제가 던지는 문제가 이 튜너 T1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틀어놓고, 거기 보면 튜너 T1의 기본 세팅 값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조그만 점 3개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앱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의 그 폰으로 보시면 보이실 텐데, 거기를 누르시면은 그 피치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세트 A 샵, 세트 A 샵, 요걸로 시작되는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세트 A 샵 프리퀀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가운데 나오게 돼요. 숫자가 나오면은 요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44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살짝 올려가지고 441, 442에다 맞춰 놓으시고 뒤로 가기 한 번을 누르시면, 다음번에 키게 되더라도, 껐다가 다시 키게 되더라도 442의 세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442Hz라는 피치를 가지고 훈련을 하실 거예요. 보통 440을 쓰는데 왜 442를 세팅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442로 해놓으라고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고, 442에 맞춰서 이제 모든 그 쇼츠 영상에서 제가 던지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셔야 될 텐데, 이 T1의 어플리케이션 튜너의 디자인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초록색 줄이 있어요. 양옆으로는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래서 가운데 초록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이 하나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나가는 선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내면 얘가 지금 제 말소리도 반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다 음값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도 음에 들어가요. 이거 제가 딱딱 소리인데 이것도 음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 치니까 이게 뭐 빨간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하죠. 순간적이지만 이것도 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하얀 선으로 내가 연주를 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하얀 선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선이 생기게 되면 442Hz에 맞는 튜너 값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튜너 1이, T1이 상당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제가 장담컨대 지구상에서 이 가운데를 하나도 흔들림 없이 아주 정확하게 쭉 보낼 수 있는 연주자는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불다 보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흔들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를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문제를 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튜닝을 가운데로 하죠, 이렇게. 그 쇼츠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 불었던 음이 엘토 색스폰 음으로 도예요, 도. 그 도가 여기에 이 디자인에서 보면은 E 플랫이라고 표기가 돼요, E 플랫. 색스폰이 E 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도를 불면 여기 E 플랫이 표기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 제가 불었을 때는 여기에 튜닝을 맞춰서 악기 세팅을 해요. 여러분들 악기 처음 보시기 전에 튜닝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튜닝은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에 내가 일반적으로 불었을 때, 일반적으로 소리를 냈을 때 442에 맞춰서 한번 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제가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던진 문제가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본 거는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고 어디를 지나가게 했냐면 여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왼쪽 편이 되겠죠. 보시기에. 여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이 1차선이라고 칭하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2차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될까요? 중앙선이 되겠죠. 중앙선. 이렇게 1차선, 가운데 흰 선을 중앙선,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2차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도로처럼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도로. 그래서 이게 불게 되면은 제가 라이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자전거를 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이런 도로가 있으면 여기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왜냐면 가운데로 가면은 위험하죠. 왜냐면 이쪽에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니까. 그래서 양쪽 오고 가는 왕복하는 차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1차선으로는 일로 가고 반대 차선으로는 다 일로 와야 되겠죠. 일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런 기분을 갖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가운데가 맞는 건데 왜 굳이 약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 쇼츠 1의 제 1번 문제의 핵심이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이 중앙선에 맞춰서 하거든요. 지금 442라는 수치로 우리가 튜닝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442Hz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럼 요쯤 되면 뭐가 될까요? 어림짐작해서 한 440이나 뭐 439나 440 요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가 여기를 계속 칠해서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튜닝을 이렇게 해 놓더라도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 10분 중에 8명은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서요. 10분 중에 8명은 여기로 못 보내요. 심지어는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일루는 가는데 긴 음을 불었을 때 일루는 보내시는데 이쪽으로는 1cm도 못 보내요. 아예 보내시지를 못해요. 그 거짓말 같죠? 근데 실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체계적으로 레슨을 안 받으신 분들이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엠부셔라고 그러죠. 엠부셔가 굉장히 필요 이상의 어떤 긴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유격이 필요한 부분을 못 알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꽉 물면서 강하게 물면서 해야 소리가 나는 걸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긴 시간을 연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왼쪽으로 음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색함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처음에 가운데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T1을 틀어보셔도 이 제가 분 소리로 반응을 할 거거든요. 442로 세팅해 놓으면은 핸드폰으로 나오는 소리도 반응을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운데로 맞춰서 튜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1차선으로 싹 보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시작은 가운데로 했어요. 시작은 가운데로 했는데 한 2초 정도 지나서 약간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요 1차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가운데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시면은 한 반은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떨어뜨리지를 못하시는 분이 80%예요.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왜냐면 그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자기가 수년 동안 해왔던 그 습관이 있어서 자, 이거 살짝 이제 중앙에서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몸은 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 몸으로 이게 뭐 이렇게 제스처만 한다고 이게 내려가나요?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데 제가 지금 막 몸 쓰고 뭐 용 쓰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가던 게 왼쪽으로 보내졌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운데로 가던 걸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지금 보냈잖아요. 그 의도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거를 왼쪽으로 보낼 수 있고 다시 이거를 오른쪽 중앙선 쪽으로 다시 또 원위치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중앙선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중앙으로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이렇게 시작해서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슬쩍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중앙선으로 이렇게 오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색스폰의 기술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밴딩, 스쿱, 비브라토, 심지어는 서브톤까지도 다 응용이 돼요. 드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왼쪽으로 보내지를 못하더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은 반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왼쪽으로 이게 안 가지? 이거 쉬운데. 근데 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또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한 2주 정도까지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매일 와서 열심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분인데 2주 동안 요만큼도 안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는 안 내려가니까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이게 왼쪽으로 보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뭐냐면은 기본 틀이 있던 엠보셔를 볼을 이렇게 내민다든지 아니면 입꼬리에 힘을 푼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틀을 흐트러뜨려서 요거를 이게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해답이 안 나와요. 자, 내릴 때 제가 지금 요만큼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거든요. 내렸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쇼츠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거의 한음이 내려갔는데 한음이 내려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입 모양의 변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기본적인 엠보셔가 이렇게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절대 엠보셔를 이렇게 그 변형을 시켜서 이 음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방법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레슨 하면서. 몸에 힘을 빼라. 뭐 힘 빼는데 3년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무슨 뭐 어깨를 내려라, 뭐 가슴을 열어라, 목을 열어라, 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귀가 닳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레슨을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선생을 찾아갔더니 똑같은 얘기하고 다른 선생 같더니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참 너무 좀 난감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는데 목을 열고 가슴을 열고 어깨를 내리고 뭐 몸을 열고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목을 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품하듯이 목을 열어라. 아주 릴렉스 편안한 상태처럼 몸이 이렇게 긴장을 떨어뜨려라.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가던 거를 가운데 이렇게 맞춰놨던 음을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잖아요. 이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 목을 열어라, 몸에 힘을 빼라, 가슴을 열어라, 몸을 내려라 하는 그 모든 추상적인 말의 결과입니다. 이게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열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말도 좀 웃긴 말이긴 한데 목을 어떻게 열어라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뭔가를 결론을 내야 된다면 가운데 가던 걸 왼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목이 열린 거예요, 그게.
대단히 막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내려가면 돼요. 단 조건이 뭐예요? 엠보셔의 틀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릴 수 있다면 내가 열 수 있는 건 다 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길 못 내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가 발전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442로 튜닝을 했죠? 여기로 내려가면 44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반주기가 440으로 대부분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만 쭉 불 수 있으면은 그 음고, 피치도 문제가 없고, 음색도 열려있는 소리가 나니까 편안하게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일로 보내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에 너무 많은 뭔가 힘을 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이쪽으로 보내시려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건 쉬워. 왜냐면 물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조금 떨어뜨리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이쪽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를. 그거 떨어지는 것만, 그것만 딱 알면은, 아, 이 얘기였구나, 라는 것들이 많은 어떤 그 깨달음들이 옵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힘을 주고 있었고, 요거를 내림으로 해서 그 힘을 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점점점 뭐랄까, 소리가,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가운데에서 이쪽 왼쪽으로 못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기에 운물 안의 개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물 안의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몰라 아직. 소리의 가능성은 엄청 넓어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만 가면 좋은데 반주기 딱 틀어놓고 곡 시작하면 힘이 딱 들어가면서 여기로 맞췄던 사람들이 다 일로 가. 음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보통 그 색스폰을 시작하시고 1년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작하신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들은 다 여기에 있어. 음이 낮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여기 그 틀의 그 힘, 지지할 수 있는 그 힘의 포인트를 모르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 달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공사라고 얘기하면 토목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땅이 굳어야 되는데 그 굳으려면 그래도 한 5, 6개월은 부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나고 2년, 3년 되고 이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굳어지냐면 여기에 딱 맞추게 되면 이게 조금만 힘을 주면 다 일로 가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연주자들 녹음한 거나 연주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 나중에 또 제가 그 문제에 또 던질 문제지만 특히 옥타브 미하고 레 이거는 뭐 여기가 아니고 이를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음을 불 때 이 초록색 선에서 이탈이 되면 빨간색도 선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T1의 디자인을 보면 초록색 기둥에 흰 선이 가운데 지나가는데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442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레슨들은 제가 여러 번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긴 봤는데 이 길라잡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이 필요한데 그간 이 T1이라는 튜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T1은 선으로 내 소리의 피치를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까지가 다 나타나요. 물론 미래까지는 표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불었던 음들의 과거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느 길로 와서 다시 제자리로 갈 건가가 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1을 이렇게 보면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가 좋죠. 제가 첫 번째 쇼츠로 드렸던 이거 되면 프로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442로 세팅을 해놓고 튜닝은 중앙선에다가 맞춰서 가게 해놓고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셔요. 그게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목을 열어라, 몸에 힘을 빼라, 뭐 앙부셔를 오 발음을 해라. 복잡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가운데 가던 걸 왼쪽으로 가면 그게 그 복잡한 거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축약해서 그냥 딱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시도를 해보십시오.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요게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응용을 할 수 있죠. 가운데로 보냈다가 가운데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중앙 1차선 가운데로 쭉 갔다가 다시 중앙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습도 좋고, 처음부터 1차선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 1차선의 중앙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요 포인트가 여기쯤에서 시작한다. 정확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요 근사치 어디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1차선 가운데로 정확하게 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면 모든 좋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이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응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는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엠보셔의 틀이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볼을 내민다든지 입을 처지게 한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대로 있잖아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발음을 이용하면 좀 편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뭐 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띠 약간 오 발음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발음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발음이 이용하는 것이 내리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절대 안 되는 거 엠보셔 틀을 바꾸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더 내려가게 할 텐데 이 초록색 벗어나서 왼쪽으로 빨간색이 나오게끔까지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급해가지고 뭐 막 내려버리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다. 초록색 안에 있어도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2차선 쪽으로는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불다 보면 살짝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거의 뭐 2차선 이쪽 오른쪽 끝으로 막 붙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1차선 쪽으로 왼쪽으로만 계속 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게 뭔 도움이 될 거냐 해보시고, 어차피 뭐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던지는 문제 30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뭐 유료 강의도 아니고 제가 이제 무료로 다 푸는 건데 한번 미친 척하고 따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선으로 튜닝해서 1차선으로 보내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